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초원돌파 에이플렉 584화 던전앤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편 시작하겠습니다. 전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던전앤드래곤 이 작품은 2023년 3월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에 10월 26일 날 공개되면서 꽤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계속. 로튼토마토 신선도 91%, 관객 점수도 93%, IMDb도 7.3이나 되는데 흥행은 망했다. 저도 그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평은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왜 이렇게 흥행을 못했지? 그때 당시 조금 뭔가 대작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얘기예요? 아니면 세계적?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 겨우 넘겼다? 뭐 맞아, 정도인 전 것 세계적으로도 별로 흥행을 못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팬들한테 돌고 있는 얘기가 저주받은 걸작이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잘 나와서 당연히 시리즈화 돼야 되는데 지금 손익분기점 못 넘어서 다음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D&D 이렇게 같은 나오죠. 경우는 네. 이 던전앤드래곤이라는 게임 네. 테이블 RPG를 가지고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차기작이 나와도 전작도 당연히 있었고 네. 다른 캐릭터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만들려면은. 그리고 저주 받았다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게 뭐 이 정도면은 이 마이너한 이 장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나? 많이 안 봤죠. 그쵸. 네, 그래 그래서? 완성도에 비해서 많이 안 본 건 좀 네. 아쉽긴 해. 왜냐면은 제 예상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자기 자녀 데리고 가가지고 보기 되게 좋은 영화? 그러니까 판타지 장르의 이제 코미디를 굉장히 많이 가미한 스타일로 됐잖아. 네. 그 어드벤처물이 됐는데 이게 요소마다 시퀀스를 너무 재미나게 잘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정말 게임의 어떤 느낌을 반영하기도 물론 TRPG라는 게 보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걸 어느 정도 구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스타일을 굉장히 좀 잘 살렸고 이 세계 자체도 뭐 익숙한 듯 독창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여러모로 사실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개그는 약간 중간에 재미없는 것들은 좀 많았어. 여기도 개그를 되게 많이 치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그냥 뭐 네. 줄거리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서 그냥 예측 가능한 맞아요. 부분이 충분히 다 있었는데 네. 중간중간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렇죠. 초반부터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개그를 쳐서 아, 너무 그래요? 즐거웠어.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그 뭐 조인이 있잖아, 세인가. 네. 얘를 왜 이렇게 기다려? 얘가 뭐 잘해주나?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출을 하는 이런 거? 근데 심지어 승인 됐잖아요. 4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웃겼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개그. 그런 게 굉장히 유쾌하게 또 그려지기도 하고. 그 소나무 같은 그 바바리안의 그 남자 취향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아, 그럼 등장 인물을 소개를 할게요. 이제 주인공 에드긴이 이제 크리스 파인 인간 바드. 이 여기 이제 파티의 리더잖아요. 근데 리더가 바드인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은데. 바드는 공격 무기가 뭐야 도대체? 만돌린. 아니 그러니까 음파 공격하는 거야? 아, 만돌린은 때리잖아. 원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혼란스럽게 하고 뭐 이렇게 잠들게 하고 뭐 이런 네,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잖아.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닌데 보통. 그러니까 뭐 북돋게 하고 용기를 뭐 만들고 그런 거죠.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만 여기서 바대로 설정한 건 웃기려고. 그런 거죠. 능력이 없다. 그 전략가로 나오잖아. 근데 맨날 실패. 플랜 막 C, D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러죠. 거의 그러죠. 그것도 이제 좀 웃긴 것. 그리고 두 번째 인물 홀가 미셸 로드리게스 인간 바바리안이고 하플링 여기 나 특별 출연이잖아요. 브래들리 쿠퍼 하고 산에 빠져가지고 부적을 버린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그 하플링은 또 자기와 같은 또 바바리안 여자랑 살고 있어. 굳건한 이 취향. 하플링의 취향이 굳건했구나. 그런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만 애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아니, 그런 게 좀 개그로 봤어서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다음에 사이먼 소설어잖아요. 하프 엘프 소설어. 그리고 도릭 드루이드. 그리고 젠크 인간 팔라딘 그 직진남 유머 잘 모르고 엄청 세네. 예, 잘 처만 써죠. 보는 애 같은 느낌. 이런 게 재밌었어. 예, 그리고 이제 포지 휴그랜트가 한 이미 느끼해가지고 뭔가 이게 뒷수를 쓸 것 같은 그러는. 그러니까 로그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사기꾼이라고
자막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기꾼 뭐 포지를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로그예요 원래? 네, 로그.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소피나가 이제 위저드. 요게 이제 악역인 거죠. 최고 빌런. 휴거렌트 아니었어? 아, 소피나 아니에요? 둘이 뭐 합작품이지 뭐. 휴거렌트가 요즘에 재미있는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는 것 같아. 움파룸파족도 했잖아요 최근에. 그럼 뭐요? 초콜릿 공장 찰리. 아, 새로 나온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라, 이제 에드긴의 딸이죠. 이렇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데 이미 인물이 많구만. 네, 꽤 많죠. 파티가 우선 우리가 알기에는 원래 한 4-5명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렇게 인물들이 나온다. 비싼 배우들 많이 썼네. 처음에 이제 막 뭐 oku같이 생긴 제수가 추운 지방에 있는 감옥으로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등장인물 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전 정보가 없어서 뭐 파티에 오크도 있을 수 있잖아. 얘가 뭐 같이 싸우다 합류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그럴 그죠? 것 같지 않아서 바로- 너무 험상궂어. 그래서 에드긴과 홀가가 있는 감방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랑 감방 같이 써보는 거 처음이라고 막 찝쩍대잖아요. 한 대 얻어 맞을 줄 알았어. 바로 다리뼈가 박살나고 얻어 맞죠? 무릎이 뒤로 꺾인 것 같던데. 그런 거였어요. 항상 경고하잖아. 그 감자 먹을 때 건드리지 말라고.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아무튼 이 바바리안 누가 봐도 바바리안이지 뭐 설명이 그렇죠. 없어도 전사 같은 느낌에서 훨씬 더 야만적인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라며.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게 서양인 입장에서 바바리안을 지칭하는 사람들 보면 게임에서는 항상 좀 헐벗고 있고 도끼 쓰고 뭐 이러지만 실은 반대라면서. 아, 그래요? 갑옷을 더 갖추고 있고. 그래서 디아블로에서 점점 더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무기도 날 있는 그 검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하고 활 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딱 도끼 들고 옷도 조금 덜 입었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 하나 비밀이 풀린 게 있어.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건데 뭐요? 그 장송의 프리렌에서 슈타르크였나? 걔가 그 긴 그레이트 X를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앉았다 섰다 하는데 막 자루가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여기서 해결해줬어. 자루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도끼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 그래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면 심사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에드긴이 막 입을 터는데 자르나단이라는 법관 언제 오냐. 그때 폭설 때문에 듣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진행해라. 그런데 막 계속 시간을 끌죠. 자기의 과거사를 막 얘기를 해. 우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에드긴이 과거에 뭘 했냐. 첩보 조직인 하퍼스의 일원으로 살았대. 근데 그때 레드 위저드하고 충돌도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아내가 사망을 했다는 거야. 레드 위저드가 보복을 한 거죠. 네. 그 일종의 그 그룹이잖아. 레드 위저드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치. 예, 그런 거죠. 근데 또 레드 위저드의 칼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부활도 못 한다는 거야. 저주가 걸려 있나 보지 뭐. 그래서 아내를 잃은 다음에는 이제 하퍼스라는 그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딸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하게 됐다. 근데 이때 이제 홀가라는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얘도 애를 보니까 측은지심이 있었는지 이제 거의 남매같이 같이 살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말이 돼? 말이 그리고- 된다. 그리고 된다. 여기서 맨날 그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리고 홀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매처럼 지내지만 그 아기한테는 엄마처럼 이제 지낸 거의 거죠. 그런 거였죠. 그걸 만들기 위한 거였지만 뭐 그 억지가 오히려 더 웃겼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세서 약간 못 건드리는 느낌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함께 오래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사이먼하고 이제 포지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살았고 그때 뭐 자기는 원칙이 있었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뭐 부자들만 털면서 지냈다. 뭐 이때 이런 게 있었어요. 활약할 때 그 사이먼이랑 포지는 그 이름만 나오고 정확히 어떤 활약을 하는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런 거죠. 포지 같은 경우는 뭐 난 로그인지 모르고 사기꾼으로 자막이 나와서 그것만 캐치려고 했는데 뭐 그냥 말 타고 도망가고 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배우도 휴그랜트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배신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됐고 네. 재밌는 건 또 요즘에 이제 엘프 역할을 그 흑인한테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하게 이제 시키더라고. 사이먼이 하프엘프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거의 다른 엘프가 등장하지 않는 와중에 그렇게 돼 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로이드가 등장했을 때 귀가 뾰족하긴 하는데 명식 뿔난 거 아니에요, 뿔? 아 그래? 귀도 아 뾰족한. 맞네. 뿔이 났네. 뿔. 귀는 귀도 좀 뾰족했나요? 종족이 뭐야 그건 도대체.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위저드 소피나가 나타나면서 이제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건데 소피나가 와서 코린의 성이라는 데를 털게 도와달라
해서 거기를 이제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퍼 요새기 때문에 에드기는 예전에 하퍼스였으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포지가 거기에 부활의 서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자라고 설득을 하죠. 이 부활의 서판이면은 레드 위저드의 칼에 죽은 사람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딸은 남기고 코린의 성을 털러 갑니다. 이거에 또 문제가 되지. 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라져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때 딸이 이제 좀 컸어. 그래서 컸죠. 이제 좀 뭐 알아먹을 만한 애인데,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떠나는 걸로 이제 오해하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거잖아.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배신을 당했다. 소피나는 그 붉은 뿔피리 같은 거를 챙기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때는. 그쵸. 그리고 에드기는 진짜 부활의 서판을 챙겼어. 근데 거기에 뭔가 반범잔치가 매달려 있었나 봐요. 거미줄 같은 거. 그게 끊어지니까 경비병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 소피나가 시간정지 마법을 써가지고 홀가랑 에드기는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갇히기 직전에 에드긴이 포지한테 석판을 날리면서 딸 키라를 잘 보살펴 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피게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잘 보살피긴 했지 나중에 보면.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위선.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진짜 큰 죄를 졌다. 딸한테서 이렇게 아버지를 뺏는 그런 큰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 20년짜리다라고 막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까 사면 사실 도장을 찍었어. 그치. 이때 몰랐지 얘네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자르나단이 오니까 껴안고 창문을 캐고 추락해가지고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얘가 조인으로 나온다니까. 새. 맞아요. 새 인간. 그래서 뭐 연고가 있고 뭐 이래서 뭐 되게 자비롭고 이래서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 사면 심사도 이렇게 구구절절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얘기한다고 뭐 해주는 것도 웃기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후퇴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거였다. 그치. 그리고 뛰어내리니까 또 사면이야 뭐 이런 거였잖아. 그치. 아무튼 날아서 탈출을 했다. 탈옥을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키라도 없고 포지도 없어. 그래서 둘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포지가 네버윈터의 영주 대리가 되어 있대. 너무 네버윈터. 어이가 없는 거죠. 네버윈터 나이츠의 그 네버윈터 아니요 이거? D&D에 아마 나오는 지명이라 사용한 건가? 그럴 거예요. 네버윈터 나이츠라는 게임이 있잖아. 여기서도 발더스 뭐 발더스 게이트 얘기 좀 계속 나오던데. 나와요. 그런 것도 다 왠지 나와요.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세 D&D 개가. 아마 나오나 봐. 그렇겠죠. 그걸 다 활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빨리 재미를 느껴라 했는데 이거를 못 느끼나 몰라도 보다. 보는 데는 몰라도 지장이 보는데 없어. 지장이 없겠지만. 하지만 이걸 알면 더 재밌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적었나 보다. 근데 근데 비주얼적으로 너무 구현을 잘해놔서 그 보는 재미로 그냥 볼만했잖아요. 난 비주얼은 뭐 그다지 그냥 너무나 많이 요즘 판타지 영화도 많고 그리고 다른 어떤 더 대작 판타지에 비교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팔라딘 복장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그게 진짜 팔라딘의 복장이라기보다는 좀 웃기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 네. 아 그러네. 이게 웃기려고 했는데 그거 못 알아차렸겠네 사람들이. 전 못 알아차렸어요. 나도 몰랐어 그 사실은. 복장이 왜 뭐가 이상했어? 아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전투복은 아니고 나 팔라딘이야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게임 복장 같은 갑옷이나 이런 건 아니다. 갑옷 아니었어요? 아 모르겠어. 갑옷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성스러운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옷이잖아. 근데 뭐 실용성이라고 그러네.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입고 엄청 잘 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그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요소들이 중간중간 많이 박혀 있다라는 느낌. 어쨌든 그래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포지랑 키라랑 재회를 한다. 그래서 영주 대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영주가 우연히 병이 들었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보석을 선거운동에 사용해가지고 내가 대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였어?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키라 재미 포인트인가 보다. 그리고 키라는 근데 에드긴을 좀 잘 안 반기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포지가 얘를 잘못 속인 거죠. 재물의 석판을 사실 찾으러 간 거였고 그것 때문에 붙잡혔다. 니네 아빠는 그런 말장난이네.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이상한 거를 얘네 둘은 발견한 게 그 에드긴하고 홀가는 소피나가 또 포지의 수석 자문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원래 영주였던 애가 갑자기 얘네가 찾아온 다음에 병에 들어서 누워있고 새로 영주를 뽑았다? 영주 대리가 됐다? 이거 자체가 인위적이다. 뭐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된 거고. 그랬더니 소피나 마법의 발이 묶이죠. 바닥이 뭐 모래처럼 됐나? 어떻게 보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네. 얘가 굉장히 강력한 마법사로 나와서 네. 그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사이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서툴다고 인정도 하고 예전에도 별 볼 일 없다라고 동료들도 이제 아는 그런 정도잖아. 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뭐 여러 명이 상대해야 이길 수 있는 보스로 설정이 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포지는 얘네 둘 그냥 감옥으로 다시 보내라고 나가버리는데 소피나가 아예 쟤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몰래 하게 되는 거죠. 처형 위기에 홀가가 계속 입을 털어요. 사실 뭘 하고 있었냐면은 목 잘릴 위기에 계속 바닥에 있는 벽돌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벽돌 전투 재밌었어요 이거. 그렇지. 여기 장면들은 다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시퀀스마다 컨셉이 하나 이상씩은 넣었어. 여기서 무슨 짓 하나 했더니 벽돌로 뽑아서 싸울 줄 몰랐잖아. 어쨌든 대항을 할 건 알았지만. 그치. 네. 그래서 그 컨셉으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다른 장면들도 보면은 뭐 뚱뚱한 용이 막 쫓아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포탈 열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현돼 있으니까 이 마치 스테이지 넘어가면은 그 컨셉 달라지는 그런 느낌 있죠 게임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구현을 잘했다. 여기서도 그 시간 끄는 게 뭐였냐면 그 배틀엑스 누가 만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서는 결국 여기서 다 제압한 다음에 그 배틀엑스를 들고 간다. 손잡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그 아이템을 획득했다. 스타르크 너 믿을게 이제. 그리고 포지는 이제 키라한테 둘이 그냥 재물의 서판 주니까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계속 입 털고 있는 거지 걔는.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키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 성에 잠입해야 되니까 우린 팀을 꾸려야 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이먼을 이제 영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이먼은 뭐 하고 있냐?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막 촛불 손에 막 촛불 마법 보이고. 근데 되게 허접해. 그래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기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시선을 끌고 몰래 그 귀금속이니 뭐 돈이니 다 훔쳐내고 있었어. 그런 근데 마법 테레키네시스인가 보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에드긴하고 홀가를 보자마자 놀라가지고 그걸 떨어뜨리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막 추격전 일어나고. 네. 그리고 나서 쓰는 아이템이 뭔지 설명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중력이 반전되는 마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멀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확히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그냥 돌리고 뭐 했는데 그래서 중력이 바뀌어서 다 떠오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탈출하는 거. 뭐 그런 거. 뭐 설명이 나오면 더 재미없었겠지만. 그니까 근데 설명 없이 봐도 그냥 이해는 됐잖아요. 그래서 찾아볼까 했는데 까먹었네. 영화 끝나는 순간. 아니 왠지 D&D에 나오는 뭐 유명한 아이템인가 하는 그럴 그런 거예요 느낌이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사이먼이 추천을 해가지고 드루이드 도릭을 영입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이먼이 흑심이 있었지. 예전에 사귀자고 했다가 차였다며. 되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뭐 끈질겨? 질척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어떤 처형당하라고 하는 한 우드 엘프가 한 명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아울베어로 변신한 막 도릭이 싸우는 걸 막 발견을 해요. 저건 친절하게 가르쳐 줬더라. 저거 뭐라고 하지? 아울베어야. 그래, 나도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아 맞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묶여있던 애가 아니었고 옆에 있었던 애가 그 변신에 뭐 능한 드로이드처럼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드로이드는 뭐 여기까지 변신한지 몰랐는데 얘는 뭐 파리도 되고 벌레도 되고 너무 사기 아닌가? 라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따위 무시하고 모든 게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까 포지 때문에 이제 그 이 엘프 집단도 탄압 당하고 있어서 그냥 뭐 포지는 여기 재개발해가지고 뭐 자기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였고 그 상태가 되면 얘네 숲이 다 사라지니까 엘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나를 걷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내 파티 들어갈게 라고 해서 도릭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필요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변신. 거의 모든 동물로 그러니까 파리도 동물이니까 이런 걸로 변신을 할 수 있어서 침투에 능하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 정말로 뭐 사슴으로도 뭐 변신해 뭐 이런 개그를 치더라고. 사슴은 필요 없어 했는데 나중에 정말 사슴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에 도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파리로 이제 잠입을 하죠. 그래서 얘네가 뭘 꿍꿍인가를 알아내려고. 근데 포지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보물을 거기 무슨 모덴카이넷 굉장히 강력한 마법 보호 마법인가 봐. 주문으로 그 금고에다 넣어두었대. 그리고 소피나는 스자스탑이라고 하는 되게 위대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레드 위저드였어. 원래는 되게 검은색으로 두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붉은 그 색깔이 나중에 드러나죠. 시체 같던데 그거 벗어나고 나니까. 네, 그래서 포지는 알고 보니까 꼭두가시였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고서는 도망치는데 파리에서 쥐 됐다가 갑옷에 들어갔다 다시 쥐 갔다가 막 새 됐다가 굴뚝에서 추락하니까 고양이로 나왔다가 타조 같은 거로 변신했다가 진짜 맨 마지막엔 노루로 탈출한다. 변신 쇼를 하지 여기서. 그래서 홀가가 결국 노루로 탈출했잖아.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고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물을 훔치려면은 결국 모덴카이넨의 그 보호 주문 마법을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강력한 소서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 자기는 못한다. 대신에 무슨 분열의 투구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해야 돼.
그게 무력화 주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때 사이먼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거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도였는데 이제 애들은 아 너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기로 한 거였죠. 근데 할 이제 방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A-A 뭐 이런 게 그런 단계들을 만들어 줘야지 사실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잖아. 네. 한 방에 끝나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구해서 내가 강력해지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는 적을 설정했듯이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 이 퀘스트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그 하나하나 스테이지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거 그런 게 그런 하나도 뭐 재미가 없고 이거 쓸데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그쵸. 그럼 이거 투구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 전 전투에 소실이 됐었대. 그래서 그 홀가에 그 조상들이 했던 전투였죠. 그래서 이거 길어지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거 네. 한 번 하면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보잖아. 그러니까 시체를 부활시켜서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겠거니 네. 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잖아. 뭐 지가 어떻게 죽었고 저쩌고 난 그거 하기 직전에 죽어서 난 모르는데 제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은 자한테는 물어봐서 알 수는 있는데 5가지만 질문이 가능하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기 전에 홀가가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자기 전 남편 집에 가가지고 자기 물건들을 챙겨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되게 중요한 지팡이가 있었거든. 뭐 어쨌든, 지팡이나 들고 오는 거. 그러고선 선조들한테 물어봐서 아까처럼 막 진짜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거의 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웃겼는데 초반에는 막 되게 쓸데없이 막 이런 거 뭐 그 질문도 돼?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yes. 그래서 그냥 바로 끝났어. 물어버려. 그런 얘기지. 뭐야 이 질문도 카운트도 하니까 Yes.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파가지고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명한테 질문 하나인가 2개 더 하고서 그냥 가잖아. 5개 다 했지 하고 갔더니 마지막에 그래서 쿠키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쿠키 나왔어요. 제발 누가 질문 좀 해줘. 영원한 안식에 들 수가 없게.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잖아. 그 분장을 또 다 다르겠더라고. 그쵸, 사실 다. 되게 피곤한 작업이야. 그렇잖아. 한 명을 해놓고 해도 되는데 그 시체를 하나하나 또 다 거기 되게 했더라고. 디테일을 살려놨어 굳이. 왜냐면 죽음 방식이 다 달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투구를 보관하고 있는 이제 테이인인 젠크를 찾아가게 되죠. 그 팔라딘. 이게 테이인이 아까 그 레드 위저드 그 집단이잖아요.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젠크는 그 레드 위저드는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인물인 거죠. 근데 젠크가 나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레드 위저드 그 그룹에 있다고 다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거기 있었지만 난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젠크는 이제 어쨌든 보물을 네버윈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조건이라면 내가 투구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되게 정직하고 약간 성직자의 뭐 표본 같은 느낌의 인물이었어. 그렇죠. 농담이 잘 안 통하잖아요. 얘한테는. 그리고 처음에 무슨 뭐 물고기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가 뭐 개인지 사람인지 수인 삼킨 애 꺼내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뭐 보여주고 어쨌든 양도 받는다 분열의 투구. 근데 이때 그러면서 굳이 설명을 더 해주는 게 레드 위저드랑 같이 있는 거면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탐이라는 사람이 붉은 뿔피리로 언데드 노예를 만들었던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때 돼서야 소피나가 갖고 간 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붉은 연기에 닿으면 다 언데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만든다 네, 뭐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그거였구나. 뭐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걸 또 한번 여기서 한번 구현해서 보여주나요 여기서? 네,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닿기만 하면은 전부 언데드가 되고 그러니까 의식을 놓고 뭐 그냥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투구를 찾으러 언더다크라는 동굴로 찾아갑니다. 여기가 그거 나오는 데지. 그 뚱땡이용. 네, 맞아요. 못 날아.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너무 굴러다니잖아요. 아니 이게 외국 그 던전 앤 드래곤 요거 포스터 이런 거 보면은 그 용이 항상 뒤에 배경으로 있더라고. 이게 포인트였나 봐 이게. 아니 재밌어. 재밌었죠. 왜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한 거니까. 용은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근데 뚱땡이 용은 처음 봤잖아. 그 근데 날렵한 용만 봤지 항상. 너무 굴러다니는 게 웃긴 거야. 근데 위협적이야 제법. 그쵸. 용은 용이지. 어쨌든 근데 다리 앞에 왔는데 이게 결계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막 젠크가 막 엄청 설명하잖아요. 뭐 몇 발자국 간 다음에 뭐 왼쪽으로 가야 되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사이먼이 실수로 밟아가지고 이미 다리는 다 부서졌어. 걔가 그러게 여기서부터 다른지 몰랐어. 뭐 이런 Sorry.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저거는 못 건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 그래서 넘으려고 하는 대사 같더라고. 뭐 한 바퀴 네. 돌고 뭐 어쩌고 뭐 어.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홀가가 전 남편 집에서 갖고 온 그 지팡이가 여기저기 지팡이래. 그걸 이제 사이먼이 보고 이거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워프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는 데까지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여기 하나 만들고 저쪽 건너편에 하나 입고 만드니까 그냥 바로 건너가죠. 근데 여기 레드 위저드 걔네들 자객들 와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근데 네. 젠크가 진짜 잘 싸우더라고 여기서. 투구는 이제 되게 쉽게 획득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려는 길에 그 레드 위저드랑 막 싸워. 혼자 다 싸워 진짜. 근데 여기도 좀 반전이 있긴 하더라고. 한 번 다 죽였더니 또 살아나죠. 그러니 도망쳐야 된다고 그냥 도망치더라고. 도망치라고. 근데 도망치는데 그 뚱보 레드 드래곤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뭐 지팡이 힘으로 여기저기 막 잘 도망가요. 그렇지만 이제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된다. 근데 뭐 충격 때문에 뭐 바닷물도 막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뭐 드래곤을 열받게 해가지고 그 촛불 마법 해가지고 거기 터트려가지고 탈출을 한다. 그러니까 드래곤이 뽑는 브레스는 가스다. 그래서 그냥 물 안에 들어가서 불만 밖에 피웠더니 다 터졌다. 우리는 살았다. 뭐 이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젠크는 너무 강력해서 파티에 못 들어와. 그쵸, 그래서 왜냐면 레벨이 안 파워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면. 이것은 너희들의 퀘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막 뭐라고 쭝얼대잖아. 저 새끼 앞에 바위 있는데 저건 돌아가겠지. 맞아, 했는데 그거 밟고 위로 걸어가는 그래서 거지, 제가 거지. 등장인물 소개 직진남이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였죠. 그리고 사이먼은 이 분열의 투구를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니까 무슨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나오고 계속 한 대 쳐맞고 튕겨 나가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거는 얘가 쓰자마자 갑자기 기절하는 그런 상황인데 얘는 그 쓸 때 그 시간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런 거죠. 시간 감각이 달라진다고 예, 봐야 예. 될 거지.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한다. 그래서 뭐 반나절인가 지났나 그랬는데 안 돼, 안 실패해서 돼. 안 돼. 그랬더니 아씨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쟤 못 쓰는 거? 그리고 지금 둘이 막 짜증냈잖아요 홀가랑 도릭이. 근데 에드긴이 설득을 하죠. 나는 원래 실패의 왕이다. 아내도 사실 나 때문에 잃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내 잃었던 게 그냥 레드 위저드들이 쳐들어온 거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슬쩍 했던 건가 표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추적 마법이 걸려 있다고 하죠. 네,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내가 죽은 거지. 근데 그거는 슬쩍 가리고 있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하더라고요. 안타깝다는 듯이.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없더라도 새 작전을 짤 거야 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인간적인 동조하게 호소가 성공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 네버윈트로 들어가는 그 부자들이 이제 마차에다가 보물을 실어가지고 나르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포털을 만든 보물을 집어 넣자. 그렇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 여치저치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집어 넣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초상화 같은 거에다가 포탈을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그 짐꾼이 갖다 놓자마자 엎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입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도릭은 막 내가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서 들어가면은 벌레가 돼서 들어갈 수 있으니 이걸 하겠다. 근데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또 성에 들어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에드긴의 환영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잖아요. 거기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 경비병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셋이 들어가죠. 사실은 환영이었으니까. 근데 뭐 발끼어서 난리 복석이고 뭐 난리 쳤는데 어쨌든 들어갔어. 그래서 에드기는 키라를 찾기로 하고 홀가랑 사이먼은 금고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홀가는 또 여기서 대장간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막 대장간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그래. 엄청 잘 싸워요. 원래 그 사이에 원래 그때 획득한 도끼를 거기 그 담금질 하는 업글하죠. 거기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모양이 이상한데 오히려 좋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업글된 거죠. 더 그런 단단해진 거고. 그렇게 싸우는 도중에 사이먼은 또 금고 앞에 갔어.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하면서 투구를 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자신이었다. 내가 못한다고 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성공을 해. 그리고 도릭 세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엄청 세졌죠. 이제 각성한 거죠. 그리고 도릭도 그때 틈을 벌리고 들어갔어. 근데 만나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곳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이었다. 그렇죠. 도릭은 경기장 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물이 쌓여 있었던 거고 홀가하고 사이먼이 들어갔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보물을 빼돌리려고 포지가 이미 다 계획을 해놨던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도박 게임인데 하이선 경기라고 하는 이거를 원래 폐지가 됐대.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뭔지 설명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미로 안을 헤쳐 나가면서 뭐 저기 나오면 해치우고 뭐 마지막에 뭐 살아남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경기장을 말도 안 되게 구현을 해놨더라고. 현대 기술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마법을 통해서 해놨는데 뭐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귀족들은 돈이 모일 테니까 좋아할 거고 부활을 시켰어. 근데 그거 자체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물을 다 챙겨서 도망갈 계획이었고 그런데 그 레드 위저드 같은 경우는 소피나
이 여기 있는 모든 그 영지 안에 그 사람들 다 사람들을? 모을 목적이었어. 그렇죠. 언데드로 뭐 만들기 그런 위해.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드긴도 잡혔잖아요. 키나를 찾아가가지고 설득했는데 알고 보니 소피나였거든. 그래서 이제 에드긴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우리 그 경기에 출전시켜줘 해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 경기에 들어가게 됐다. 소피나가 찬성한 이유는 그거였지. 얘네들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한테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넷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는데 무기는 이미 다 뺏긴 상태고 마법 쓸 수 있는 애들은 주문 방에 팔찌라는 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래 안에서 뭔가 그 상자 열고 무기 획득해서 싸우라는 그런 시스템이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인공 던전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 근데 중간에 그 미믹도 있었어. 맞아요. 네. 리믹도 있었어. 그래서 한번 물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물렸다가 그걸 뭐 혀를 자르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젤리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녹아 죽는 건데 도릭이 거기 한번 손이 들어갔었어. 근데 생각보다 얘가 소화가 느린 거를 발견한 거죠. 심지어 걔는 팔찌도 그때 빠졌어. 주문 방해 아, 팔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경기장이 구조가 바뀔 때 저 젤리 큐브 안에 다 들어가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도릭이 이제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먼저 빠져나오고 나머지를 다 구출을 해가지고 경기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자기 장비들 챙겨가지고 배까지 가요. 그래서 배도 제압했어. 배라는 건 보물 실은 그 포지가 배인가? 예, 이제 다 빼돌린 보물들이 실려 있는 배죠. 근데 거기서 부활의 그 뭐 석판도 찾아내요, 에드기는. 그렇지. 이제 모든 걸 달성한 거지. 도망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포지하고 키라가 이제 도망와서 이제 여기 막닥뜨렸잖아요. 그래서 에드긴이 그 석판을 보여주고 키라하고도 오해를 풀죠. 나는 사실 이 부활의 석판을 이용해서 니네 엄마를 살리려고 했던 거야. 설득을 했어. 그랬더니 다짜고짜 포지가 갑자기 키라를 인질로 잡았다가 결국 뭐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죠. 왜냐면 자기도 키라를 사실 소중하긴 하지만 나의 보물보다 소중하진 않아 하면서 그러니까. 키라를 가지고 이제 그 보물 내놓으면 얘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지. 그랬는데 그냥 감자 공격에 그냥 얻어맞고서는 키라까지 구한 다음에 5명이 배로 탈출한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 끝날 리가 없지 사실은. 근데 저기 이제 경기장 위쪽에서 그 붉은 가지 같은 게 내려오는 걸 목격했잖아요. 뭐 연기가 모락모락 피지 않나? 네. 그래서 이미 앞에 구상에서 보여줬듯이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데드로 만들 거다. 이걸 알아채고 이제 뱃머리를 돌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팔라딘이랑 약속한 것도 있잖아. 예, 예. 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배 밑바닥하고 기구에 포털을 연결해가지고 기구에서 막 보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구에서 쏟아진 보물 챙기려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언데드가 안 되게 됐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래서 남아 있었던 그 부자들만 그것도 그냥 약간 언데드가 뭐 됐죠. 포인트가 있었겠죠. 부자들은 좀 위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제일 먼저 당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무슨 도박 같은 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문을 그쪽에서 외워가지고 얘네들만 됐어. 그때 뭐 하는 거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피나랑 에드긴 파티가 이제 뭐 마지막 전투를 하는 거지. 뭐. 한다. 그래서 여러 마법들이 진짜 총집합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사이먼이 그래도 좀 세져가지고 한동안은 잘 방어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또 소피나가 정지 마법을 하니까 얘네가 다 걸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야. 정지 마법에 당한 것처럼. 그치. 그 사이에 이제 키라가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투명 펜던트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우연히 주웠죠 그거를. 은신. 그걸 가지고 있어서. 절대 반지 아니요? 뿅 사라지는 거.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 진짜.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안 보이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거를 한 상태로 소피나 팔목에 주문 억제 팔찌를 채운다. 가볍게 제압이지 그럼. 근데 이 장면도 그 D&D 스타일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턴제잖아요. D&D는 얘네가 한 명씩 공격해. 이게 아, 여러 맞아. 명이서 뒤섞여서 싸우는데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때 엔드 게임에 아, 타노스랑 싸우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었잖아요. 아 그래도 두 명이 한꺼번에 공격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 그리고 거의 동시간에 어떤 텀을 두고 얘네들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 이게 사실은 그걸 구현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기도 한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아니면 이것도 아닐 수도 액션도. 있고. 그래서 아울베어로 변신한 도릭이 막 소피나 쥐어 패고 그런데 홀가가 칼에 찔린다. 레드 위저드의 칼에 심장이 찔린 거죠. 그래서 막 그 에드긴이랑 같이 불렀던 그 노래 부르면서 사망을 합니다. 아유 살아나겠지 그럼 부활의 석판 있는데. 그래서 얘를 살렸다. 지 아내 또 버렸다.
버린겨? 아니 근데 어렵지? 그 젠크랑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오래되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그리고 키라가 되게 따랐잖아요. 거의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홀가를 보면은 살렸다. 키라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건 얘고 에드기는 아내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아내는 키라는 잘 모르지. 어릴 때 죽었으니까. 모르지, 아예 모르지. 걔 입장에서 엄마는 걔지 홀가. 그래서 홀가 살았는데 나 왜 살렸어? 그랬죠. 그래서 뭐 원래 영주도 그래서 깨어나잖아요. 바로 병석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맞았지. 네, 맞은 거죠. 그래서 레드 위저드가 나타나서 그냥 그런 눕혀버린 거였죠. 거지. 그리고 되게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게 그 되게 자본주의 천병 같은 그런 게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구상하고 거기에 기구를 띄워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잖아. 왜냐하면 코미디니까 그렇죠. 네. 코미디 요소가 많아서 그런 느낌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마이너한 취향이긴 하겠다. 그렇지. 그렇죠. 이게 돈은 들이긴 했는데 이 중간중간 숨어 있는 거를 잘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그래서 에드긴 멤버들은 포상 받고 뭐 다 같이 그냥 하기로 한다. 도릭도 안 떠나고 함께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포지는 어떻게 됐냐? 막 성배 하나만 들고 도망을 쳤어. 근데 하필 젠크한테 붙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수감된 지 1년이 됐대. 그때 처음에 나왔던 그 감옥이잖아요. 똑같은데 사면 심사를 받는데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탓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사면 기각 당하자마자 또 자르나단을 붙잡고 그 새 인간. 예, 그 처음에 에드긴하고 홀가가 했던 것처럼 뛰어내립니다. 근데 뒤에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벽돌로 막아버렸더라고. 사실 얘가 그렇게 한 것도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에드긴이 자기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였죠. 포지는. 그래서 뭐 잘못했어요 하면서 얘가 거기서 끝납니다.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쿠키의 그 홀가 선조가 질문 하나만 해달라. 왠지 내용으로. 그런 장면 나올 것 같았는데 정말로 쿠키에 나오긴 하더라고. 난 까먹고 그러니까요. 있었어. 왜 제 마지막 질문 안 하지? 난 그 생각했거든. 아니 그 다 했지 그냥 그러고 떠났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이었고 네. 뭐 전반적으로 한 시퀀스 또 버릴 구간이 없이 좀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짜임새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런 거를 이게 마이너에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타지면은 어떤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 워낙 대작들도 많았고. 근데 이 작품은 그거랑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익히 알고 있는 세계고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되게 B급이고 별로 웃기지도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어쩌면 흥행 실패의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흥행과 반비례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역대 D&D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든 게 없었거든. 근데 그쵸. 이 작품은 꽤 좋았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죠. 근데 거기 막 경기장에 나왔던 퓨마한테 막 촉수 달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다 있는 몬스터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거의 진짜 거기에 나왔던 다른 파티 있었잖아요. 걔네들 네. 옛날에 유명한 그 판타지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던전 앤 드래곤을 되게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설정을 그대로 옮겨놔서 그 보는 재미도 있다. 디테일을 엄청 살려놨는데 이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그런 같아요. 게 좀 많기도 해요. 아니 근데 뭐 넘어가든 난 상관없어. 그냥 네. 영화적으로 그냥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 이런 게 그 팝콘 무비에서 그 팝콘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아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재밌게 만들기 쉽지 않다. 근데 왜 나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흥행이 안 됐지? 그 생각이. 그냥 무난하게 만든 영화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고 다 흥행하면은 다 좋은 작품 만들지.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갈구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밖에 없다. 본인도 모를 걸? 그러니까 이거 다 우연한 성공이지. 이게 잘 될 거라고 다 예상하면서 하지만 그 잘 되는 정도라는 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상대로 잘 됐다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된 영화들은 그거지. 배급을 많이 하면 잘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배급 많이 해놨는데 안 되는 거? 사람들이 예상보다 재미없다고 느끼면 안 되겠죠. 자, 한줄평. 저 할게요. 스토리는 단편적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신나는 오락영화 탄생. 이번에 조금 길지만 맨날 길지 뭐. 저는 게임 원작을 영화로 만들 땐 이렇게.
아, 예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만들어진 게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그거 극장 가서 봤. 굳이 극장 가서 봤는데 쓰랄 언제 나와 나중에 애기로 나와가지고 막 떠밀려. 나왔었나? 나오긴 맨 나왔죠. 마지막에 그 저기 물에 떠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 그래서 다음이 진짜 얘긴데. 그 다음 편 언제 나오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나오지? 알고 싶은 거는 그 다음부터잖아요. 쓰랄의 성장.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하고 끝낼게. 모든 퀘스트가 훌륭했다. 오. 자 이렇게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네. 재밌으니까 한번 안 보셨다면 이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뭐 지루한 틈은 없다. 음. 그게 굉장한 미덕으로 작용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교훈 같은 건 없겠지만 거기에 다음화 어제 뭐 봤어겠죠? 네. 69번째 편. 너무 야한데? 뭐라는 거야?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블렛!